안녕하세요. 저는 결혼 10년 차 며느리예요. 남들처럼 평범하게 연애하고 결혼해서 아이 낳고 살아왔어요. 결혼하고 2년 뒤에 첫째 아이를 낳았고 3년 뒤에 둘째 아이를 낳았어요. 아이들이 태어나고 정말 행복했어요. 사랑스러운 아이들을 보면서 매일매일 감사했어요. 하지만 그 행복도 잠시 시어머니와의 갈등이 시작되었어요. 시어머니는 저의 육아 방식에 대해 사사건건 간섭하기 시작했어요. 젖병 소독부터 기저귀 가는 방법, 심지어 아이 옷 입히는 것까지 본인 방식대로 하라고 하셨어요. 요즘 애들은 이렇게 키우는 게 아니에요, 어머니. 하고 말씀드려도 내가 너희 아빠 키울 때도 이렇게 안 키웠다. 다 옛날 방식이 좋은 거야. 하시며 고집을 꺾지 않으셨어요. 아기가 조금만 울어도 배고픈 거 아니냐, 어디 아픈 거 아니냐며 걱정하셨어요. 물론 손주를 사랑하는 마음은 알지만 저에게는 큰 스트레스였어요. 신생아 때는 밤에 잠도 제대로 못 자고 예민해져 있었는데 시어머니의 간섭까지 더해지니 정말 힘들었어요. 남편에게 여러 번 이야기해 봤지만 남편은 그저 엄마가 워낙 손주를 예뻐하셔서 그래. 이해해드려. 라며 제 편을 들어주지 않았어요. 저는 점점 지쳐갔어요. 아이와의 행복한 시간보다 시어머니와의 갈등이 더 크게 느껴졌어요. 시어머니는 늘 제가 부족하다고 생각하시는 것 같았어요. 네가 뭘 안다고 그래? 내가 애 키워본 선배인데 내 말을 들어야지. 하고 말씀하셨어요. 저는 속으로 수없이 되뇌었어요. 나도 엄마다. 내 아이는 내가 가장 잘 안다. 하지만 그 말을 밖으로 꺼내지는 못했어요. 괜히 말씀드렸다가 더 큰 싸움이 될까 봐 두려웠어요. 하루는 아이가 감기에 걸려서 병원에 다녀왔어요. 시어머니는 약을 먹이는 저를 보며 옛날에는 병원 안 가고 다 약초 먹여서 나았어. 약 먹이지 마라. 하셨어요. 저는 너무 당황스러워서 아무 말도 할 수 없었어요. 아이 건강이 최우선인데 어떻게 그렇게 무책임한 말씀을 하실 수 있을까요? 남편은 그저 옆에서 눈치만 보았어요. 저는 남편에게 정말 실망했어요. 자기 엄마가 제게 그렇게까지 하시는데 남편은 아무것도 하지 않았어요. 저는 점점 더 외로워지고 힘들었어요. 육아는 저의 몫인데 왜 시어머니의 방식대로 해야 하는지 이해할 수 없었어요. 밤마다 아이들을 재우고 나면 혼자 눈물을 흘리곤 했어요. 내가 과연 좋은 엄마일까? 하는 생각까지 들었어요. 시어머니의 간섭은 저의 자존감을 갉아먹었어요. 저는 매일매일 숨막히는 기분으로 살았어요. 아이들이 자라는 모습을 보면서 행복해야 하는데 시어머니 때문에 그 행복을 온전히 누리지 못하는 것 같았어요. 언제쯤 제 마음 편하게 아이들을 키울 수 있을까요? 저의 육아 방식이 틀린 걸까요? 저는 그저 제 아이들을 사랑하고 제가 옳다고 생각하는 방식으로 최선을 다하고 싶을 뿐인데 왜 이렇게 힘들어야 하는지 모르겠어요. 매일 아침 눈을 뜨는 것이 두려웠어요. 오늘도 시어머니의 어떤 간섭이 저를 기다리고 있을지 알 수 없었으니까요. 저는 정말이지 제 아이들을 제가 원하는 방식대로 키우고 싶어요. 누구의 간섭도 없이 저의 소신대로 말이에요. 과연 그럴 수 있는 날이 올까요? 이 답답한 현실에서 벗어날 수 있을까요? 아이들이 유치원에 갈 나이가 되면서 시어머니의 간섭은 육아를 넘어 교육으로까지 확대되었어요. 누구네 아이는 영어 유치원 다닌다더라. 다른 아이들과 비교하며 스트레스를 주셨어요. 저는 아이들이 스스로 즐겁게 배우고 성장하는 것을 중요하게 생각했어요. 억지로 앉혀서 공부시키기보다는 다양한 경험을 통해 세상을 배우게 해주고 싶었어요. 하지만 시어머니는 달랐어요. 당신이 직접 아이들 학원을 알아보고
심지어 아이들 동의도 없이 등록해 버리시기도 했어요. 어머니, 아이들 교육은 제가 알아서 할게요. 하고 말씀드리면 네가 뭘 안다고 그래? 다 아이들 잘 되라고 하는 소리야. 하시며 화를 내셨어요. 아이들도 할머니의 강압적인 태도에 점점 힘들어했어요. 특히 큰 아이는 스트레스로 인해 밥도 제대로 먹지 못하고 밤에 잠꼬대까지 했어요. 저는 아이들을 위해 더 이상 참을 수 없었어요. 남편에게 다시 한번 강력하게 이야기했어요. 당신 엄마 때문에 아이들이 힘들어해. 당신이 나서서 얘기해줘. 남편도 아이들이 힘들어하는 모습을 보고는 시어머니에게 말씀드렸지만 소용없었어요. 시어머니는 오히려 남편에게 내 마누라가 나를 미워해서 없는 말 지어내는 거다. 라며 화를 내셨어요. 저는 정말 답답했어요. 이대로 가다가는 아이들도 저도 모두 병들 것 같았어요. 아이들이 유치원에서 돌아오면 늘 시무룩했어요. 친구들과 뛰어노는 시간보다 학원 숙제를 하는 시간이 더 많았어요. 아이들의 해맑던 웃음이 점점 사라지는 것 같았어요. 저는 밤새도록 잠 못 이루며 고민했어요. 어떻게 해야 우리 아이들을 시어머니의 교육 방식으로부터 지켜낼 수 있을까? 이 문제로 남편과도 자주 다퉜어요. 남편은 늘 엄마 마음 이해해드려라 는 말만 반복했어요. 저는 남편이 저와 아이들 편이 아닌 것 같아 서운하고 화가 났어요. 어느 날 시어머니가 아이들을 데리고 학습지 방문 교사를 집에 데려왔어요. 저는 너무 놀라서 어머니 이게 무슨 일이에요? 하고 물었어요. 시어머니는 이게 다 아이들 잘 되라고 하는 일이다. 내가 너무 손을 놓고 있으니 내가 나서는 수밖에 없지 않니? 하고 말씀하셨어요. 아이들은 교사를 보고 얼어붙어 있었어요. 저는 더 이상 참을 수 없었어요. 제 안에 무언가가 폭발하는 느낌이었어요. 저는 시어머니에게 단호하게 말씀드렸어요. 어머니, 저는 아이들을 어머니 방식대로 키울 수 없어요. 제 아이들은 제가 책임질 거예요. 앞으로는 이런 일 없었으면 좋겠어요. 시어머니는 제 말에 놀라 아무 말씀도 못 하셨어요. 하지만 저는 알았어요. 이것으로 끝이 아닐 거라는 것을요. 어떻게 해야 이 지옥 같은 상황에서 벗어날 수 있을까요? 저는 정말이지 제 아이들을 제가 원하는 방식대로 키우고 싶어요. 누구의 간섭도 없이 저의 소신대로 말이에요. 이 싸움은 이제 시작에 불과하다는 것을 직감했어요. 저에게는 아직 싸울 힘이 남아 있을까요? 시어머니의 간섭은 아이들이 초등학교에 입학한 후에도 계속되었어요. 학교 숙제를 봐주는 것부터 시험 성적, 친구 관계까지 모든 것에 참견하셨어요. 요즘 아이들은 다 과외한다더라. 저는 아이들이 스스로 공부하는 습관을 들이고 실패를 통해 배우는 과정을 중요하게 생각했어요. 하지만 시어머니는 무조건 좋은 학원에 보내고 비싼 과외를 시켜야 한다고 주장하셨어요. 한 번은 시어머니가 아이들 몰래 학원 상담을 다녀오시고는 이 학원이 그렇게 좋다더라. 당장 등록해라. 하고 통보하셨어요. 저는 너무 화가 나서 어머니, 아무리 그래도 아이들 의견도 물어보셔야죠. 제발 좀 그만하세요. 하고 소리쳤어요. 시어머니는 제게 내가 감히 시어머니한테 대들어? 내가 다 너 잘 되라고 하는 소리야. 하시며 역정을 내셨어요. 아이들은 제 말과 시어머니의 말 사이에서 눈치를 보며 힘들어했어요. 특히 둘째 아이는 학교 가는 것을 싫어하고 친구들과 어울리는 것도 피하기 시작했어요. 저는 아이들이 점점 시들어가는 모습을 보면서 마음이 찢어지는 것 같았어요. 저는 이 모든 상황을 남편에게 다시 한번 이야기했어요. 남편은 이번에도 별다른 반응을 보이지 않았어요. 엄마가 나이 드셔서 그렇다. 네가 좀 참아라.
하는 말만 반복했어요. 저는 더 이상 남편에게 기댈 수 없다는 것을 깨달았어요. 정말이지 이 결혼 생활을 계속해야 할지 의문이 들기 시작했어요. 남편에게 이혼까지 생각하고 있다고 말했어요. 남편은 깜짝 놀라며 저를 말렸어요. 여보, 미안해. 내가 엄마한테 다시 한번 진지하게 얘기해 볼게. 남편은 그날 밤 시어머니를 찾아가 긴 시간 이야기를 나누었어요. 저는 남편이 시어머니에게 얼마나 진심으로 이야기할지 확신할 수 없었어요. 남편은 늘 엄마 앞에서는 한없이 작아지는 사람이었으니까요. 저는 남편의 말을 믿고 기다려야 할지 아니면 제가 직접 나서서 이 상황을 해결해야 할지 고민했어요. 시어머니의 간섭은 이제 저와 아이들의 삶 전체를 옥죄고 있었어요. 저는 더 이상 숨통을 조여오는 이 상황을 견딜 수 없었어요. 제 안에서 무언가 결심이 선 순간이었어요. 아이들을 위해서라도 더 이상 물러설 수 없다고 생각했어요. 과연 시어머니의 태도가 변할까요? 저는 더 이상 기대를 하지 않았어요. 이제는 제가 나서야 할 때라고 생각했어요. 남편이 시어머니와 이야기한 후 시어머니는 당분간 아이들 교육 문제에 대해 말씀하지 않으셨어요. 저는 조심스럽게 안도했어요. 하지만 그 평화는 오래가지 못했어요. 며칠 뒤 시어머니는 아이들을 당신 집으로 부르시더니 제가 보내지 말라고 했던 학원 교재를 꺼내놓고는 강제로 공부를 시키셨어요. 아이들이 저에게 와서 울면서 이야기했어요. 엄마, 할머니가 자꾸 공부하래요. 우리 학원 가기 싫어요. 저는 더 이상 참을 수 없었어요. 이대로는 안 되겠다고 생각했어요. 저는 시어머니에게 전화를 걸어 단호하게 말씀드렸어요. 어머니, 저는 앞으로 아이들 교육에 대해 어머니의 어떤 간섭도 받지 않을 거예요. 아이들이 싫어하는 학원이나 과외는 절대 시키지 않을 거고요. 아이들이 원한다면 제가 직접 찾아서 도와줄 거예요. 그리고 앞으로 아이들 몰래 학원 등록하시거나 강제로 공부시키시면 아이들 데리고 어머니 찾아가지 않을 거예요. 시어머니는 제 말에 충격을 받으신 듯 아무 말씀도 못 하셨어요. 그 후로 시어머니는 아이들 교육 문제에 대해 더 이상 간섭하지 않으셨어요. 물론 가끔씩 잔소리를 하시기는 했지만 예전처럼 강압적이지는 않으셨어요. 저는 아이들과 함께 많은 이야기를 나누고 아이들이 원하는 것을 스스로 선택할 수 있도록 도와주었어요. 아이들은 밝고 건강하게 성장했고 저는 진정한 엄마가 된 것 같아 뿌듯했어요. 이제는 시어머니의 간섭 없이 제 방식대로 아이들을 키울 수 있게 되었어요. 물론 아직도 시어머니와의 관계는 숙제처럼 남아있지만 아이들을 지켜냈다는 것에 감사하고 있어요. 더 이상 제 아이들이 할머니의 교육 방식에 휘둘리지 않고 자신의 꿈을 찾아 자유롭게 나아갈 수 있게 되었으니까요. 저는 이 경험을 통해 엄마는 강하다는 것을 깨달았어요. 제 아이들을 지키기 위해서라면 어떤 어려움도 이겨낼 수 있다는 것을요. 때로는 힘들고 지치기도 했지만 아이들의 밝은 미소를 보며 힘을 냈어요. 이 모든 과정을 겪으면서 저는 더욱 단단해졌어요. 그리고 저와 같은 어려움을 겪는 다른 며느리들에게 작은 용기를 주고 싶어요. 당신은 혼자가 아니에요. 당신의 아이는 당신이 가장 잘 알아요. 당신은 충분히 좋은 엄마예요. 제가 겪은 이야기가 많은 분들에게 위로와 용기가 되었으면 좋겠어요. 다음에는 또 다른 이야기로 찾아올게요.